하나대투증권 가보겠습니다. 박문환 이사 연결되어 있죠. 박 이사님.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그리스 문제는 어떻게 저희가 분석하고 평가해야 될까요? 네, 오늘 새벽 선진지수가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폭락했다고 봐야 되겠죠. 이유를 분명하게 알아야 반등의 실마리, 시기를 가늠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확실한 이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많은 이유로 지목되는 것이 지금 그리스의 시리자입니다. 시리자가 제1당이 될 경우에 그렉시트, 즉 그리스가 유로존에서 빠져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이런 주장에 동의하십니까? 그렇다면 말이죠. 그동안 그리스에서 선거를 3번이나 치르는 동안 시리자의 부각 가능성이 시장에서 전혀 고려되지도 않았던가요? 이미 모두 알고 있던 뉴스가 갑자기 오늘 불거질 만한 이유가 무엇이던가요? 오히려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최대 7%포인트까지 벌어졌던 시리자와 자민당 간의 지지율 격차가 최근에 3%포인트까지 축소되고 있는데요. 글쎄요. 제 생각에 단지 시리자의 집권 가능성 때문에 주가가 폭락했다라는 해석에는 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진짜 이유를 말씀드리죠. 나라마다 좀 강성 발언을 주로 하는 언론은 있기 마련인데요. 유럽에서는 슈피겔이 그 역할을 자주 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 들어서요. 슈피겔이 오늘 새벽 정부의 소식통을 인용해서 독일 정부가 그리스의 시리자가 총선에서 승리해서 현행 긴축 정책을 포기한다면 그렉시트는 거의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할 것이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여기까지는 흔히 있을 수 있는 추측 기사 수준인데요. 그 다음 기사가 매우 충격적이었죠. 메르켈 총리와 보르프강 쇼이블레 재무장관이 유로존이 2012년 채무 위기 이후 충분히 개혁을 시행해 왔었기 때문에 이 그렉시트를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다. 그런 보도였습니다. 이 보도 내용이 릴리스된 직후 시장은 빠른 속도로 하락을 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독일에서 가장 힘이 센 2명의 정치인이 모두 그리스를 포기하고 있다는 말로 비출 수 있는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보도 내용이었기 때문이죠. 그 말이 그 말 같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관점이 중요합니다. 그리스가 유로존을 스스로 탈퇴한다는 말이 아니고 독일이 그리스를 탈퇴시킬 수도 있다라는 말에 시장이 놀란 겁니다. 이에 대해서 지그마르 가브리엘 부총리, 독일 부총리는 독일 정부는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에 대비한 어떤 계획도 갖고 있지 않고 오히려 독일 정부와 유로존, 심지어는 그리스 정부의 목표도 그리스가 유로존에 남아있는 것이다라고 즉각 해명을 했습니다. 아마도 평상시 같았다면 독일 정부의 즉각적이고 적극적인 해명 이후에 불씨는 바로 꺼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새벽 의심의 불씨는 좀처럼 가라앉지 못했는데요. 이 내노라 하는 경제학자들의 잔치죠. 미국 경제학회에서 따분한 경제학자들이 이 불씨에 기름을 부었기 때문입니다. 이 제프리 프랑켈 하버드대 경제학 교수는 유럽 시장에 다시 혼돈이 찾아오고 있고 멋지게 시작을 했죠. 유럽 국채 사이에 스프레드가 급격히 확대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지금 무슨 소리입니까? 미국 금리에 비해서 유럽 금리가 훨씬 낮은데 말이죠. 그리고 이제 이번엔 다르다라는 책을 썼던 그 케네스 로고프 하버드대 교수는요. 유로가 역사적 재앙이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하버드대 펠트스타인 교수는 아예 유로존의 위기를 끝낼 방법이 없을지도 모른다라고 말하면서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켰죠. 그리스에 대한 시장에 대한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렉시트를 기정사실처럼 받아들이게 됐던 것이죠. 그럼 이제부터는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경제학과 금융학은 다릅니다. 경제학은 인풋과 아웃풋 간의 효용을 연구하는 학문이죠. 적어도 이 방면에서는 고리타분한 경제학 교수의 발언보다는 제 생각이 더 현실적일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고 들어주십시오. 상식적으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그리스가 유로존을 떠나게 될 경우 가장 큰 손해를 보는 나라는 누구일까요? 1순위가 그리스가 될 겁니다. 그리스는 더 이상 유로화를 쓸 수 없습니다. 유로존 이전에 그들의 화폐인 드라크마를 부활시켜야 되는데요. 여러분 같으면 한번 부도낸 그리스를 믿고 드라크마를 받으시겠습니까? 독일이 마르크화로 돌아간다면 모를까 그리스가 드라크마로 돌아간다는 것은 그리스에게는 엄청난 재앙이 될 겁니다. 드라크마의 가치는 하루아침에 폭락하게 될 것이고 그리스는 인간이 거주하기 어려울 정도의 혹독한 물가 상승을 기록하게 될 겁니다. 마치 과거의 짐바브웨처럼 말이죠. 물론 치프러스가 유로존의 안위를 담보로 도박을 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 제가 치프러스가 아니니까 그렇게 자신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미 그리스의 유로존 이탈 확률을 대략 25% 정도까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하지만
이미 쓰리자도 공당입니다. 과거 장외에서 다중의 인기를 얻기 위해 아무런 대책 없이 책임 없는 소리만 빡빡 질러대던 건달 같은 당이 아니란 말입니다. 얼마 전 말씀드린 바 있지만 치프러스가 공당의 당수가 된 이후 그가 주장하던 8유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 잘못된 것임을 시인한 바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는 분명 장외에서 철없던 시기에 주장했던 유로존을 탈퇴하겠다던 자신의 주장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인정한 바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죠. 물론 오늘 하락으로 인해서 기술적으로는 상태가 매우 험악해졌습니다. 개파락이 나와서는 안 되는 지점에서 갭이 발생을 해버렸습니다. 이렇게 6영업일 동안 반등 없이 굳어진다면 1915포인트에서 매우 강력한 저항 라인이 형성될 겁니다. 그 저항을 넘어서든지 아니면 그 저항과 충분히 거리를 두고 멀어져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일 때까지 일체 추가 매수 없이 그냥 두 손 놓고 기다릴 생각입니다. 다만 보유 종목을 줄이지도 않을 생각입니다. 어차피 시장은 그리스의 유로존 이탈이라고 하는 극단적인 오해로 인해서 공포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 공포감은 현실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언제든 그 공포가 허상이라는 것을 시장이 인식하는 순간 기술적 한계 무시하고 또다시 반등을 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박 기사님, 네. 이 그리스 문제가 실체가 있던 아니면 사람들이 지레 겁을 먹고 지금 실체가 없는 것에 대해서 놀라고 있을 수도 있는데 문제는 어쨌든 시장 자체는 굉장히 과민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것은 팩트고요. 그렇다면 총선이 있기 전까지는 이러한 시장 흐름이 계속될 수 있는 공산이 있을까요? 총선하고는 저는 관련이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진짜 그리스의 그렉시트가 겁이 났다면 지금 1차 그러니까 이 총선 제기 전에 1차 그 대선, 2차 대선, 3차 대선이 있었는데요. 그때 누누이 저도 이제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시리자가 이미 충분히 앞서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게 없었던 사실이 지금 딱 드러난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지금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총선까지 간다고 하더라도 그리스의 이탈로 인해서 그리스가 자발적으로 이탈을 해서 뭔가 충격을 줄 것이다라는 그런 가정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런 경우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정말 예를 들어서 그 독일이 그리스의 이탈을 이제부터는 방관할 생각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바꿨다면 조금 시장이 충격을 받을 수 있는데요. 앞서 제가 그리스가 8유로 할 경우에 그러니까 그렉시트에서 가장 큰 피해자가 누굴 것이냐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제1순위는 그리스가 되겠지만 제2순위는 독일이 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독일에서 그러니까 유로존에서 19개 나라에서 그리스가 탈퇴하게 된다면 물론 그 밑에 그 사이프러스도 하나 남아 있습니다만은 전체 유로화의 가치는 떨어질 것 같지만 제 생각엔 올라갈 겁니다. 왜냐하면 전체 유로화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19개 나라의 평균적인 경제력을 통합해서 만들어진 것이 시장에서 판단하는 것이 유로화의 가치이기 때문에 만약에 밑바닥에 있는 몇 개 나라가 빠져나간다면 유로화의 가치는 올라갈 것이고 지금까지 독일이 가지고 있었던 상대적인 경쟁력, 환율로 인한 상대적인 경쟁력도 상실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이 그리스의 문제 때문에 더 이상 시장이 약화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시장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당분간 저는 손을 놓고 기다릴 생각입니다. 예, 이 비정상적인 충격이나 하락은 곧바로 정상화되는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오늘 그 새벽이죠. 지난 밤에 보여줬던 유럽의 하락, 지금 하락의 원인을 국내 언론들 같은 경우는 이 그리스 쪽에서 많이 초점을 두고 분석을 했는데 우리 박 기사님의 분석대로라면 이것은 좀 지나치게 좀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했다. 그렇게 되면 곧바로 회복될 가능성도 우리가 배제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혀 배제할 수 없습니다. 예, 배제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예, 그럴 가능성도 굉장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의 에너지가 아직까지 죽었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고 다만 기술적 분석상 다소 좀 이 개파락이라는 게 좀 기술적 분석상으로만 좀 부담이 될 뿐이지 재반적인 여건은 변화된 게 없다는 뜻이죠. 네, 기술적 분석상으로 봤을 때는 지금 갭이 발생해서는 안 되는 위치에서 갭이 발생을 했거든요. 전 저점에서 정확하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것보다도 조금 더 밑에서 출발했다면 좀 그나마 좀 나았을 텐데 위치적으로 조금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1919포인트까지 만약에 6영업일 그러니까 오늘이 화요일이니까요. 다음 주 수요일까지 1915포인트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1915포인트는 이제 개파락의 에너지를 성체로서의 개파락의 에너지를 다시 갖게 됩니다. 굉장히 위험스러워진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일단 수요일까지는 손을 놓고 기다려볼 생각입니다.
예. 만약에 저한테 묻게 된다면 비정상적인 하락일 때는 오히려 그 하락을 이용해서 오히려 적극적인 공략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는데 그건 아닌 거군요. 저도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예. 저도 이제 이 시장에서 꽤 오랜 시간 동안 지켜보다 보니까 그렇게 만용을 부릴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시장에 대해서 함부로 만용을 부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 시장이 그렇게 생각을 하면 손을 놓고 기다리는 게 가장 최선의 방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 한 20년 동안을 제가 쭉 살펴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